교수님은 친구 많으세요? 많은 성격이잖아요. 저는 친구가 두루두루 꽤 많은 편이죠. 네.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참 민폐를 많이 끼치면서 인생을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없으면 좀 큰일 납니다. 길 가다가 넘어져도 그 친구들이 있어야지 일으켜주니까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또 빈구예요. 모질란 구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없으면 어쩌면 저는 뭐랄까 참 부족을 넘어서서 참 누가 봐도 참 띨띨하구나. 근데 사실 친구라 그러지만 외국에서 프렌드라 그러면 연령에 상관없는 친구잖아요. 그쵸. 그래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친구라고 이제 범위를 생각하세요? 저는 친구 연령 범위는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할아버지들에게는 손주가 친구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할머니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손주가 친구일 수 네네. 있고요. 또 손주들에게는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그 가르치는 손길하고는 또 다르게 네. 그 옆에서 그 심장을 어루만져주는 바로 그 사람이니까 네네. 이건 친구 개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요새는 각종 유튜브들 봐도 뭐 싹 다 손절하래요. 혼자라. 근데 다 잘라내라 그러더군요. 아니 저는 법륜스님 말씀 맞고 또 이제 여러 뭐 신부님도 그렇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니체에다 쇼펜하우어까지 다 잘라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은 네. 다 대부분 혼자 살았던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도 법륜스님 유튜브 진짜 많이 보고요. 요새는 뭐 황신부님 것도 보고 뭐 여러 철학자들 얘기도 많이 듣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요새는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상처받는 시간이 많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 전에 20대, 30대, 40대, 50대 상처받죠. 그러나 50이 넘어가잖아요. 제가 50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50이 넘어가면 손절하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요. 남은 게 한 줌이야. 맞아. 남은 게 한 줌이라 뭐 잘라내고 자식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하나 둘 이렇게 속색이는 거 있는데 얘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하세요. 그냥 어차피 얘는 이렇게 살아서 내니까 어차피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저는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보통 두 종류의 친구를 만나라라고 저는 얘기를 네. 해요. 두 종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친구라는 말이 friend잖아요, 영어로. 근데 그 친구는 영어로는 두 가지. 하나 첫 번째 super friend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sober friend라는 게 있는데요. 네. super frien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슈퍼맨 하는 것처럼 슈퍼. 이 친구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너무나 괜찮은 친구야. 옛날 나 어렸을 때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줬고 나에게 함께 해주어서 난 정말 힘이 났어. 이랬던 친구. 네. 성장 과정에도 그런 친구. 현재 지금 나에게 정말 힘이 되는 이런 한결같이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들은 나에게는 슈퍼맨과 같은 친구예요. 네. 이게 슈퍼 친구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친구들 너무 좋았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세월의 이 과정 속에서 그냥 흐릿해지거나 또 그냥 약간 서먹해지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전 이 친구들 회복하는 거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새 친구들을 사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이 친구들은 1차적으로 우리 인생의 필터를 통해서 한번 검증이 된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친구에 대한 평을 보면 다른 친구들의 평을 보면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나의 평가 플러스 그 다른 친구들의 친구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보다 명료한 평가가 나오잖아요. 네. 이 친구들은 여러 차원에 걸쳐가지고 안정적으로 검증된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회복의 가치가 저는 중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러니 그 친구가 내게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다음 생에도 내게 안 와요. 내가 그 친구에게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가 내 연락을 받잖아요. 나에게 좋았던 그 친구는 거의 대부분 웰컴해요. 너무 반갑다.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아니면 전화 한번 하시고 아니 동창회 번호 뒤주면 또 나와요. 요새는 인터넷 뒤주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카톡만 해도 막 나오더만요. 네. 그 옛날에 좋았던 그 친구들의 그 아름다움이 여전한지는 한두 번 또 만나보면 알아요. 맞아요. 그 가치가 여전하다면 그 친구들과 기꺼이 회복의 기회를 가져라 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쇼버 프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쇼벌이 우리가 삽이에요. 삽. 네. 우리가 삽질한다 그럴 네. 때. 이 삽친구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기자님과 제가 친구라고 한번 그래서 이제 말 좀 볼게요. 예. 제가 새벽 2시에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인경아 그럼 인경이가 나와요. 왜? 야 인경아 내가 지금 시체를 한 구 묻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인경이가 잠깐 고민을 하더니 야 호선아 삽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뭐냐면 나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를 위해 나서주는 그 친구. 삽을 들어줄 친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바로 삽친구, 슈퍼 프렌드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친구는 없어요. 정말 좋은 친구를 날 112에다 한국에서는 삽질한다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일을 한다는 이게 것도 삽질은 그런데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같이 묻지 않고 저를 신고하죠. 똑바로 네. 살으라고. 네, 예. 네, 네. 근데 여하간에 이런 슈퍼 프렌드는 없어도 돼요. 없다 치더라도 나에게 그 슈퍼 프렌드 이전에 있던 친구들의 아름다움을 네. 저는 꼭 회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래 사는 세대지만 굉장히 외로운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넘치고 지식이 넘치는 시대에 가장 간절한 건 뭐냐면 위로하고 정서예요. 나에게 어떤 위로가 있는가, 나에겐 어떤 정서가 매일 나에게 올라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인적 네트워크예요. 맞아요. 이런 살아있는 인간 네트워크, 이 인간망이 이렇게 오래 사는 세계 속에는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자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는 다 20세기 사람들이잖아요. 얼굴이 그냥 20세기잖아요. 이런 20세기의 활자의 시대에 서로의 관계망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배우면서 살았던 여러 대가족 속에서 살면서 관계가 힘들다 말하지만 그 속에서 아름다움과 반짝임도 보았던 이런 사람들은 이 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망이 깨지면서 우리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연대감이 OECD 국가 중 꼴찌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회적 연대감이 꼴찌라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나 힘들다 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댈 사람이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맞아.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싶은 순간 많지만 옆에서 친구들 야 같이 살자 그럼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외로울 때 힘들어 보일 때 오늘 눈이 좀 별론데 어떻게 아이스크림 하나 해볼까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있으면 우리의 외로움이 그 순간에 그냥 뭐 달콤한 아이스크림 캔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께 손절에 대해서 자꾸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리 중요하죠. 인간관계도 때론 정리가 필요하고 인생도 정리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 정리 가운데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채워넣을 것에 대한 그 생각과 영역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있는 친구 관리하기도 힘든데 혹시라도 맺혔던 친구랑 좀 맺힘이 있었다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맺힌 걸 풀고 죽을 걸. 그렇죠. 그건 뭐 가족관계만 아니라 우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 들어서 새 친구를 맞아 한 대만 해준다고 그분이 부담스러워할 것도 같고 그래서 예전처럼 순진하고 막 뭐 깨복쟁이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친구를 하고 싶은 대상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태도를 좀 보여야 새로운 친구를 그나마 보석 같은 친구를 이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굳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안 하던 거 안 하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굉장히 존재가 가벼워요. 그래서 금방 들통나요. 맞아요. 그걸 모릅디다 네, 사람들이 금방 들통나는 들통나가지고 걸. 네. 그리고 우리의 지식도 짧지만 기억도 짧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맞나? 몽테스키베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력이 나쁜 사람들은 솔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자기가 어디까지 하는지 기억을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나이 들어가지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던 젊은 사람을 만나던 누굴 만나든지 간에 이젠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매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매너. 저는 매너 없는 사람은 사회적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제가 말을 좀 거칠게 하는데 매너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친구 없어요. 매너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이 눈빛이라든지 부드러운 말이라든지 그다음에 억세지 않은 제스처라든지 다른 사람에 험담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사회적인 매너를 갖춘 사람은 보면 나이 불구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왜 약간 뭐랄까 이건 점잖은 차원하고 달라요. 밝고 활달하면서도 매너 있는 사람이 있고요. 조용하고 말없이 듣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 중에도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은 참 괜찮아 보여 하는 그 사람의 벤치마킹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가져오는 거예요. 네. 원래 나를 굳이 버릴 필요는 없어요. 매너는 사회적인 몇 가지 장치를 가져오는 거지 나를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옷을 조금 갈아입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두운 색을 입었다면 밝은 색으로 갈아입는 게 사회적 매너를 가져와서 조금 더 나를 밝게 보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잊지 마시고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솔직하셔도 돼요. 우리가 좀 못나도 우리가 뭐 여기 다 생긴 거 이렇고 뭐 다 주름 지고 뭐 다 뭐 딱 봐도 그냥 얼마나 사는지 못 사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냥 나대로 보여주고 대신 매너를 갖추자. 꼭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꼭 고등학교, 대학교, 뭐 직장 동료란 친구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저 사람 나이 들고 보니 저런 유형이 좀 부럽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러운 사람? 유인경? 띵동댕 하고 싶으면 참 차마 이럴 수는 없고. 아니 제가 유인경 기자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유인경 기자 자랑을 제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첫째 일단 저랑 닮았다는 말씀에 제가 완전 쏘구시고 저보다 눈도 크시고 코도 길이가 적절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혀가 또 기자의 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다른 분 잘 챙기고요. 정말 잘 챙기시잖아요. 그래요? 잘 몰랐어요. 모르시는구나. 네. 네. 정말 잘 챙기시고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갚아주세요. 말로도 갚고 물건으로도 잡고 관계로도 맺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서세요. 선한 일에 기꺼이 나서기 때문에 아니 이런 분을 누가 마다해요. 오지랖이 넓은 건가요?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그 오지랖이 선한 오지랖이라잖아요. 그럼 이 선한 오지랖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는 저는 일종의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선한 것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이 면역 글로불린 그 T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암세포도 이기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입에서 많이 나오고 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는데 일종의 마더 테레사 효과를 저는 유인경 기자에게 많이 봐요. 네. 내 딸아,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이호선 박사님이 나더러 부럽대. 어쨌든 나이 들어서 사실 자기 혼자만 살기는 무척 어렵잖아요. 그러려면 가족과 관계도 중요하고 이제 또 우리가 잊어버렸던 혹은 사라져버렸던 그런 친구들을 확인해 보는 과정도 필요할 건데요. 근데 제가 아는 어르신이 굉장히 교우 관계가 넓어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퍼뜩 생각, 후딱 행동이 최고라고 하셨어요. 그 친구 보고 싶다. 그러면 퍼뜩 생각이 떠오르면 후딱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다음에 하지 뭐. 생각은 났지만 다음에 하지 뭐. 그런데 저도 다음에 하지 뭐 하고 퍼뜩 생각은 났으나 후딱 연락 안 드렸다가 그분의 이제 부고 문자를 받거나 뭐 아프시다 그러거나 이런 거 되게 많아서 그냥 왜 난 친구가 없을까가 아니라 나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친구였나? 스스로 좀 발걸음 움직이시는 것? 어쨌든 이 교수님께서도 뭐 익명이라도 꼭 고마운 친구에게 한번 오늘의 이호선 박사를 만든 주희야 보고 있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너는 셀코 TV를 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의 그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내가 강원도 사람으로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사투리를 쓰니까 다른 애들이 자꾸 그렇게 나를 툭툭 치면서 좀 못 살게 굴었을 때 네가 나서줬지.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걔네들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 강원도에 힘이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 중재해주고 그 서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도록 해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데 오늘 내가 너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오늘 이모티콘 그리고 쿠폰으로 쏜다. 와 멋지다. 고마워. 언제 만나도 좋은 친구, 언제 만나도 유익한 박사님, 이호선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요때가 심리 상담하러 제일 많이들 오세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우울하다, 외롭다 호소하시는 분들이 또 40, 50대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40, 50대? 네. 5, 60대 아니고요? 40, 50대 여성들이 우울증 호소를 제일 많이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가족 문제도 있지만 의외로 친구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 얘기 좀 하려고. 잘 주제를 잘 잡아주셨습니다. 친구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옛날 영화에서 그런 게 나왔을 때 우리 친구가 애가 뭐 이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나쁜 일도 같이 하고 막 그러는 건데 친구, 심리 상담 전문가 입장에서 친구라는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친구일까요? 네, 사실 친구.
우리는 뭐 어렸을 때 친구가 좋다, 뭐 오래 만난 친구가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가족보다 어쩌면 더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벗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족과는 우리가 사실 결혼하고 이럴수록 좀 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좋아서 죽자고 죽자고 만나서 결혼했어. 네, 근데 하고 나면 맞아요. 점점 멀어지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우면서도 또 남이기 때문에 또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나이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랑 멀어질 때 여성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40, 50대 여성들 상담을 해보면 결혼을 한 친구, 안 한 친구, 못 한 친구, 갔다 온 친구, 갔다 왔다 다시 간 친구, 또 갔다가 왔다가 또 간 친구, 아주 다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남편들의 직업에 따라서 또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경제적인 환경, 또 애들이 크면 저 집 애들은 잘 되고 우리 집 애들은 좀 안 됐을 경우에 또 친구 사이에 또 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그렇습니다. 관계를 우리가 네.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게 아까 아. 친구의 정의라고 제가 네. 여쭤본 게 답이 없는 얘기는 저도 알지만 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면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친구의 범주에 넣어야 되는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편하게 그냥 지인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면 지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 진짜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장 위로받고 싶을 때 충분히 위로받고 또 축하받을 일이 생겼을 때 가장 격렬한 축하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의 세계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자들 사이에서도 질투도 많이 작용을 하고 또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했는데 결혼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좋고 남편 직업도 좋고 시집 잘 간 친구. 네 그리고 자식도 잘 되고 시댁에서도 사랑받고 이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많이들 느껴져요. 그래서 많이 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진짜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축하하고 이게 다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만나세요, 교수님은 친구들? 저도 솔직히 말을 하면요. 친구들을 가면 갈수록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대화할 거리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주 안 보면 얘기할 게 없으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 자랑만 해요. 신랑 자랑, 그리고 이제 돈 자랑, 자식 자랑. 근데 사실 저희 친구들 중에도 아까 말했던 유형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뭐 간 친구, 안 간 친구, 못 간 친구, 갔다가 온 친구, 갔다가 왔다가 여러 번 한 친구도 있고. 제일 부러움을 받은 사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친구들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만 하는 친구들이 어딜 가나 있어요. 밥값 쓴대요? 그러면 밥값을 내고 하면 또 덜 밉죠. 근데 밥값도 안 내고. 밥값은 n분의 1로 나눠 내고 그렇죠. 자기 자랑질만 하고 그렇죠. 빼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상처받는 거 보면 사실 그 친구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좀 불만이 많고 또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는 친구, 행복한 친구들을 보면 또 스스로 속상한 여성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저도 이제 나이가 환갑이 지났죠. 네, 옛날 네. 같으면 정말 노년인데 요즘 네. 정말 그 장년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청년이십니다. 근데 저는 친구가 네. 제 나름대로 독특한 친구의 정의가 있어요. 네. 누가 정말 좋은 친구냐? 네. 내가 너무 좋은 일 있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친구. 맞습니다. 네. 야, 나 이번에 뭐가 잘 됐어. 라고 얘기하고, 야, 우리 내 아들이 뭐 좋은 대학 갔어. 네. 이런 얘기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원장님 정말 맞는 말씀이요. 네. 심리학에서도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가 어떨 때 정말 친구에게서 기쁨을 얻고 진짜 내 친구다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위로는 하기가 쉬워요. 그쵸. 예. 이 친구가 뭔가가 안 되고 박탈당하고 괴로운 상황이니까 위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진짜 친구다. 저는 보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야, 이번에 내가 너무 잘 된 일이 있어. 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 같아요. 그게 진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인가.
진짜 진심으로 인생을 나눌 수 있는 나의 벗인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제1 기준이 나에게 좋은 일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의 기준을 나눌 때 항상 그 기준을 떠올려요. 그러면 금방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네. 예를 들어 내가 이 자랑을 하면 저 친구한테 상처되지 네. 않을까라고 고려를 하게 되면 네. 이미 좀 어려워지고 멀어져요. 맞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은 내가 진짜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전화해서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으세요? 저는 그래도 한 40-5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야 이번에 뭐 네. 아주 좋은 대학 들어갔다. 네. 너무 기분 좋다. 우리 와. 만나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한 40-5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사람 부자시네요. 네. 심리학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에게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으면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나. 몇 명이에요? 그것도 통계 있어요? 네. 신기하다. 진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비밀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는 나 포함해서 5명 만들기가 어렵다. 그 정도까지는 5명도 어렵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인생이 이 5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도 아직 저 포함해서 5명 못 채웠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네. 삼총사, 사총사 하는 게 그게 그 얘기구나. 네, 진짜 진심으로 서로를 축하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5명이 어렵다. 5명이 있다면 인생 성공한 거다. 원장님 5명 어떠신가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하받을 진심으로. 사람 5명은 되는데 네. 근데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다 털어놓을 사람은 5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5명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저를 포함해서 5명이 모여서 다 소통한다 저는 별로 원치 않거든요. 왜냐면 네. 5명이 한 테이블에 앉으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대화는 3명. 네. 3명이면 대화가 되는데 4명만 돼도요. 둘둘 놀아요. 맞아요.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내가 진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15명 정도 모이는 모임이 있다면 내가 대인관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축하와 위로를 서로 나누는 가까운 친구 나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있다. 그럼 저는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인간관계 잘하고 있다.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독특한 버릇이 네. 있는데 네. 12월 되면 하는 게 저기 네. 핸드폰 정리하는 거거든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쭉 우리가 보통 주소를 네. 올리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제가 그 다이어리라 그랬어요. 네네. 그거 써보셨어요? 네,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가나다라 순으로 네. 친구들 이름 쓰고 전화번호 네. 쓰고 뭐 주소 쓰고 메일 네. 주소 쓰고 하는 거를 1년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되면 이제 계속 그 다이어리에 남아 있어야 될 네. 필요가 없는 사람 관계를 필요가 없다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데 지난 1년 동안에 한 번도 연락이 안 되고 그냥 명함만 받고 적어놓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게 자꾸 이제 축적이 되면 네. 부담스럽고 짓눌리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이거 매년 옮길 때 그게 네. 보통 12월 달부터 시작하면 12월 연말이면 한 달이면 그게 정리가 돼요. 왜냐면 그것만 갖고도 뭐 숙제하듯이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천천히 넘기면서 네. 생각해보고 생각나면 문자를 보내고 옛날에는 이제 네. 그때는 되게 이제 카드를 보냈죠. 네. 크리스마스 카드가 12월이니까 12월 초부터 이제 카드 쓰는 작업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또 만나게 될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은 자꾸 남고 또 아닌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 다이어리가 넘어가죠. 네. 인간관계 심리학에서도 연말에는 꼭 그 작업을 거치라라고 권하는데요. 그 이미 책은 안 하고 읽었는데. 계시네요.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양적 팽창이 아니라 가지치기의 기술이다. 우리가 나무도 좋은 열매와 꽃을 얻으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뿌리가 튼튼해지고 또 꽃도 열매도 더 예쁘고 건강한 그렇죠.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치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오히려 질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상대가 네. 이성이면 어때요? 정말로 이성이에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사람 친구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저는 이게 그런 여자친구가 좀 있거든요. 네, 네. 아니, 저는 사실 남자 사람 친구가 여자 사람 친구보다 훨씬 편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다 이제 장가 가고 또 저는 남자 친구들 결혼할 때 사회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와이프들도 알고 한데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거나 이런 건 정말 조심합니다. 네. 왜냐면 여자들은 다 거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자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친구에는 성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쪽이 이제 배우자가 있고, 예, 또 배우자는 또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소통하는 데 있어서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네. 그 내 배우자한테 네. 내 배우자한테도 내 배우자에게도 저쪽 상대방의 배우자도 오해할 소지는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습니다. 소통. 네. 그래서 저도 남자 사람 친구들하고 네. 가끔 통화를 하면 통화 말미에 와이프 옆에 있어? 바꿔줘 오랜만에 인사하게 예, 꼭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85, 6 때문에 이제 네. 친구가 많이 돌아가셨죠. 그런 나이 맞아요. 여러 연세가 되셨잖아요. 네. 자꾸 친구가 줄어요. 저는 이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동네에서 누구를 만나도 친구처럼 만나라.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면 뭐 동생처럼 네. 만나라.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는데 힘들어 하시죠.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옛날에 어린애들은 만나갖고 구슬만 갖고 구슬치기 몇 번 해도 친구가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게 어려워지나 봐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49에 혼자 되셔서 그리고 올해 74세예요. 그 어머니가 늘 아버지랑 산에 다니시고 두 분이 정말 친구처럼 지내시다가 49이면 너무 이젠 어린 나이.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때 혼자 되셔서 지금까지 혼자 계신데 저희 어머니도 막 외향적으로 친구를 많이 못 사귀세요. 근데 저는 늘 나와 있고 엄마 혼자 계속 집에 계시니까 제가 엄마를 보면서 느낀 게 나이 들수록 친구구나. 나이 들수록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동네 친구가 없으면 삶의 행복도가 너무 떨어지는구나. 근데 이게 젊었을 때 못 해본 사람이 나이 들어서 갑자기 친구 사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종교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친구 사귀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65세쯤 되셨을 때 종교 활동을 많이 하시라고 권해서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성당에 가시는데 성당 가셔서 모임하면서 조금 친구를 사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혼자 계신 시간이 긴 부모님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경로당 이런 데를 갑자기 가는 건 또 쉽지 않더라고요. 네, 어머니도 이제 네. 이사를 가셨는데 이사도 가니까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네. 연락을 와서 갔는데 정말 경상도 말로 찐맛 없다 그래요. 너무 어색한 거지. 맞아요. 못 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엄마 그 아파트 내에 경로대학이 생겼더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세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뭐라 그러셨냐면 엄마가 잘 아는 고향 언니가 경로대학에 가셨는데 78세에 가셨는데 막내에 속하시더래요. 하루 종일 심부름하다 왔다고. 하루 종일 심부름해서 지쳤다고 80 넘어서 가라고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74세는 아직 너무 젊어서 심부름해야 된다고 또 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친구가 오래만 되면 네. 오래된 친구는 다 좋을까요? 오래된 친구. 원장님은 어떠세요? 오래된 친구가 좋던가요? 아니면 요즘 만나는 공통 관심사가 많은 친구가 좋던가요? 저는 후자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됐는데 네. 그동안의 관계가 이렇게 네. 그 오래된 것만큼 계속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새로 또 이제 일이 있어서 만나고 네. 그러면 그 일이 연장돼서 일과 어떤 그 네. 뭐 취미나 이런 것들이 네. 공유되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더 네. 재미있어요. 아직은 젊은가 봐요. 원장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게 하버드 대학교 노 교수가 74세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이 들면 머리가 나빠지고 기억력도 쇠퇴하고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는 74세가 되어서 보니까 인간관계 능력도 훨씬 좋아졌고
마음은 훨씬 젊어진 것 같고, 그리고 기억력이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젊은 사람들과 아무 문제가 없고, 나의 뇌는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에 자기의 해마세포를 분리해서 이분이 연구에 들어갔어요.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74세 노 교수의 해마세포는 계속 증식되고 있었다. 그래서 나이 든다고 뇌가 쇠퇴하는 건 아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예외적인 거라고 봐야 돼. 그 교수님은 특별하게 그거 정말 기억력 깨지는데 거물어지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자기의 뇌가 늙지 않은 비결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요. 1순위가 뭐였냐면 자기는 평생 나이 어린 친구들을 사귀면서 취미 생활을 함께하고 늘 나보다 젊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즐겼다. 대학 교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렇기도 하네요. 저희들도 보면 대학 교수하는 네. 친구들이 제일 젊어요. 늘 젊은 친구들과 늘 대화하고. 신입생을 보잖아, 그 사람들은. 그래서 대화하는 걸 즐기면서 늘 새로운 취미 생활을 그들과 함께했다. 그게 나의 뇌가 늙지 않은 가장 큰 비결인 것 같다. 그래서 저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네. 좀 저기 나이 드신 그 옛날에 좀 돈 많은 나이 네. 드신 분들이 젊은 여자를 만난 거는 그거는 아니겠죠? 근데 또 젊은 여성들을 또 네. 보면 설레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디에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취미 생활하고 뭔가를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 자꾸 들어가셔서 젊은 사람들과 뭘 함께 즐기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대화를 자주 하고 그러면서 친구를 사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네. 나이 들어서 골프 배웠는데 네. 유일하게 그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네. 제가 신체적 능력이 다행히 그 네. 친구들하고 공을 쳤을 때 이제 네. 어울릴 만큼은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재밌는 거죠. 아. 나이 든 사람하고 치는데 자기들부터 핸디캡을 네. 좀 줘야 되는데 안 받거든요. 그리고 원장님은 젊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굉장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선배예요. 왜냐면 항상 대화를 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고정관점을 뒤집는, 그리고 생각의 반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 네. 뒷면이 훨씬 더 재밌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대화하면서 굉장히 재밌으면서 생각의 반전도 가져올 수 있고 역발상의 지혜를 되게 많이 갖게 하는 대화를 제가 잘 그래요? 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제목이 고지식함이잖아요. 네. 근데 높을 꽃자 쓴 거 보고 제가 박수 쳤어요. 그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우리 작가님이 그래요? 제목을 서너 개 갖고 왔는데 네. 딱 보니까 저는 그게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그렇군요. 고지식한데 잘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함익병 원장님의 대화법을 한마디로 저보고 축약하라 그러면 역발상의 대화를 잘 하신다. 네. 그래서 그렇죠. 젊은 친구들을 앞으로도 많이 사귀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친구 사이에 안 하면 좋은 거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친구 사이에 안 하면 좋은 네. 거. 친구 사이에 이 3가지 자랑은 하지 말자. 여자들끼리면 제일 먼저 안 해도 네. 자식 자랑하면 안 돼. 진짜 여자들은 돈도 2번째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남편 출세도 2번째야. 네. 돈 없이 살아도 남편이 출세를 하나도 못해도 네. 좋은 대학 가는 순간 인생 역전이더라고. 그러니까 한 원장님이랑 방송을 하면 정답을 너무 빨리 맞춰서 이게 재미가 없다니까. 맞지 않아요? 맞아요. 네. 친구 사이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자랑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압도적 1위가 자식 자랑입니다. 그죠? 왜냐면 사실 남편도 돈도 네. 사실 남편도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돈도 이게 뭐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근데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되고, 또 남자들하고 조금 다른 게 여성들은요 내 몸에 10달을 품고 있었고 내 몸에서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분리가 잘 안 돼. 그래서 이 탯줄을, 정서적 탯줄을 끊지를 못해요, 여성들은. 네. 그래서 내 아들이 50, 60, 70이 돼도 내 마음에는 아직 탯줄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만났을 때 가장 상처가 되는 게, 우리 아들은 지금 힘든데, 우리 딸은 지금 힘든데 끊임없이 자식 자랑하는 친구를 보면 그게 너무 상처가 된다. 실제로 상담하러도 많이 오세요. 이게 저의 문제죠. 전 왜 이렇게 질투와 시기가 많을까요?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중년 여성들, 특히 친구들 만나면 자식 자랑,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바로 답을 맞히는 이유가 네. 우리 엄마가 내가 희망이었어요. 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했거든요.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엄마가 돈이 없어도 아버지가 출세를 못해도 애 성적표 받는 날은 제일 좋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자랑 안 해도 다 알거든요. 다 알죠. 네. 다 알고 친구들이 부럽다 부럽다 이러면 아유 그래 고마워 내가 밥 살게 이렇게 할 일이지 친구들이 묻지도 않는데 자꾸 떠벌리고 축하를 강요하고 이건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또 우리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40, 50대 또 이제 60대까지 가게 되면 내 자식이 이혼했는데 난 너무 그게 마음 아픈데 말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식을 먼저 또 보내는 경우도 아유, 있어요. 정말 뭐. 네. 또 내 자식이 아픈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낳고 싶은데 못 낳은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게 또 같이 있다 보면 말하기가 참 그러니까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동창 모임에 가면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애가 작년에 이제 얘가 늦둥이를 겨우 하나 낳아가지고 키우다가 6살인데 애가 아파서 갔어요. 아이고. 이 친구가 있는데 끊임없이 지 자식 자랑을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한 대 쥐어 박아야지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식들이 잘 되고 안 되고 또 결혼하고 싶은데 못하고 또 이혼하고 온 애도 있고 자식이 아프거나 먼저 가거나 다양한 자식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자식 자랑은 특히 조심하자. 네. 두 번째 좀 참아야 될 자랑은 무엇일까요? 남편 자랑? 아이 맞습니다. 아이 너무 뻔해 그거는 뭐 네. 내가 하도 우리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유. 우리 엄마는 맨날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승진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해. 그리고 뭐 그럴 때마다 안 되는 건 어쩌라고 그거를 아버지들은 안 하고 싶겠냐고. 근데 우리 아버지 이걸 잘 못해. 공직 생활을 하더라도 이걸 좀 네.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 아버지가 키가 크고 뻣뻣해요. 제가 그거 보고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키는 크지만 저는 이것도 잘해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한번 만나셨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49에 혼자가 우리 엄마도 됐다고. 50둘이 50둘인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60둘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엄마 옛날에는 친구가 좀 있었잖아. 옛날 친구들 왜 안 만나요? 제가 여쭤보니까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상미야 나는 못됐나 봐. 엄마 왜? 엄마가 왜 못됐어? 라고 하니까 나는 아무리 못난 신랑이라도 신랑 있는 친구가 제일 부러운데 그렇죠. 병수발을 해도 신랑이 치매다 누워있다 이런 친구들이 있대요. 병수발을 하더라도 신랑 있는 년들이 제일 부러운데 근데 팍 나와서 신랑 흉보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럽대요. 그래서 흉볼 신랑이라도 흉볼 영감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친구들이 다 나오면 영감 흉을 그렇게 본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부럽고 슬픈 마음이 들어서 친구를 안 만나게 된다고. 요즘에는 아니래요. 먼저 보낸 분들이 다 복된 복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우리 에휴. 남자들끼리 모여서 정말 우리는 뭐냐고. 에휴, 그거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요. 제가 상담을 해봐도 이제 상처하신 분들은 정말 속 썩인 남편, 바람 피던 남편, 돈 못 벌어오던 남편일지라도 그립다고 하세요. 예, 그립다. 저희 엄마 아빠도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아요. 바람핀 남편 들어오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그립대요. 저희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목숨을 걸었던 분인데 엄마한테는 진짜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엄마 연애해도 돼. 엄마 재혼해도 돼요. 그쵸 49이면. 이랬는데도 저희 엄마가 나이 들수록 아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번 추석 때도 계속 옛날 사진 꺼내놓고 나는 이때까지 너희 아버지처럼 잘생긴 사람 못 봤다. 한 명밖에 안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한테 잘하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그립냐고. 근데 나이 들수록 부부가 제일 좋은 친구인데 길 지나가면서 보면 노 부부가 손잡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 뒤에 가면서 운대요. 눈물이 그렇게 난다고. 그럴 수 있죠. 나이 들수록 제일 좋은 친구는 부부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세 번째 자랑이 뭐예요? 네, 세 번째 맞춰주세요. 세 번째 안 해야 될 자랑은 뭘까요? 1번 자식, 2번 남편, 3번 세 번째 돈이지 뭐.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도 그건 네.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 맞아요. 그래서 돈은 많다고 다들 만족하는 건 아니니까 제 내담자 중에서도 저는 상담을 오래 하면서 알게 됐어요.
화목한 가정, 진짜 화목한 가정을 보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예.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야 화목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아주 찌들리는 것도 우리가 가족 사이에 굉장히 힘든 문제가 문제잖아요. 되지만 네.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불행하지 않은 정도면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저 그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4인 가족이라고 치고요. 네네네네. 40대에서 50대 사이, 네네. 뭐 40, 50대 네. 환갑 이전의 나이에 네. 어느 정도? 원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네. 서울 시내 35평에서 45평짜리 아파트, 네. 그게 뭐 꼭 강남이 아니라도 네. 내가 내 집으로 자가로 살면 네. 될 것 같고 네. 차 4명이 같이 탈 수 있는 차 하나 가지고 네. 그 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쪼들리지 않을 정도. 아, 네, 맞습니다. 서울 시내 34평 아파트 자가 소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경기도여도 상관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승용차가 꼭 2대일 필요도 없었어요. 한 대 있으면 돼, 한 대 있으면 네네. 돼. 그래서 여유롭게 같이 여행 갈 수 있을 정도면 된다. 근데 저는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 부모의 재산이 한 30억 정도가 넘어가면 반드시 분란이 있고 법적인 소송도 많고 아니, 본인 그 상담한 사람 통계예요? 그렇더라고요. 그거 변호사가 된 통계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라고? 25억 넘어가면 무조건 소송이래요. 그렇군요. 저는 한 30억 정도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유독 70대 이상 노인분들이 혼자 상담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내가 자식들한테 재산을 이렇게 물려줬는데 지네끼리 소송하고 나한테 소송 들어오고 명절에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와서 펑펑 우시는 분들이 요즘 계속 늘어나세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어르신 한 분은 진짜 친구도 한 명 안 사귀고 자녀 4명 키우는 데만 인생을 바쳤는데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그분 재산이 많으셔서 자식들한테 한 1,000억을 사남매한테 1,000억이 이제 분배가 된 거예요. 아니 엄마도 당연히 상속 지분이 있는데 네, 왜? 그렇죠. 엄마 거 빼고 이제 한 1,000억을 와. 자식들한테 어마어마하죠. 부럽다. 그런데 자식들끼리도 안 보고 소송하고 그리고 엄마 상대로도 소송이 들어오고 이분이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자식들한테 목숨 걸지 않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모임도 나가고 내가 바깥 생활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초라한 독거노인이 되었다. 예. 그래서 뭐 자기가 기부한 것까지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 네, 가능하죠. 그런 걸 해서 다 찾아내더래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이분은 저에게 2가지 교훈을 주셨어요. 돈이 재앙이다. 그리고 2번째는 가족에게만 목숨 걸 게 아니라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한다.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가족들과 불화가 심하고 이런 분들이 보면 또 좋은 친구들이 없는 공통점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피라는 형제끼리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네. 남하고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 밖에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1단계는 부부가 잘 지내고 내 부모님과 잘 지내고 내 자식들과 소통 잘하고 집안 내에서 이게 되지 않으면 밖에서도 불가능인 것 같아요. 좋은 네. 친구를 네. 고르는 11가지 방법. 네.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이제 서양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네. 이게 우리 동양인들의 마음과는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노노와 명심보감을 수십 번 읽고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걸 좀 많이 찾아냈어요. 네. 근데 명심보감과 노노에서 말하는 좋은 친구 판별법이 있습니다. 너 참 쓸데기 없는 거 많이 써놨구나. 한번 들어는 보죠. 제가 11가지 말할게요. 원장님이 동의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또 이런 얘기 들려주세요. 네. 첫 번째, 착한 저는,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아요. 네. 어떤 기준에서? 저는 성인이 돼서 네네. 상대방한테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무능하다로 들려요. 착하다. 착하기만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이 친구 법도 없이 살 친구야. 이 친구는 너무 착해. 그러면 딱 들리는 반대쪽 이미지가 무능하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난 제 자녀들한테도 그러고 후배들한테도 그래요. 착하다는 소리 듣지 마라. 그거보다는 사회생활 할 때는 똑똑하다 소리 듣는 게 100번 낫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네, 그 같은 게 네.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물론 내 친구가 착하면 이렇게 같이 네, 가고 네, 싶은 네. 마음이 늘 있으니까 네. 좋은 사람이에요, 친구로. 네. 근데 내 친구가 늘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면 안타깝다는 거지. 네. 내 친구가 당당하게 서서 야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사업했는데 벤처에서 이번에 상장했어. 네, 네, 네. 이번 상장 뭐 액면가가 1,000억이래. 네. 쟤 내 친구야라고 내가 네. 무슨 좋지. 얘 취직 좀 시켜주는 참 착한 애야. 어. 이런 말을 내가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안주로 안타까워. 그래서 나는 저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착할 숫자 맞아요. 하나를 썼겠지만 나는 사회생활 하는데 친구 만났을 때 친구가 착하다. 이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한 번은 새겨들어요. 아, 네네네. 자기의 이득이나 이런 걸 전혀 챙기지 못하고 무조건 남에게 착하기만 한 사람. 이건 또 문제가 되죠. 배우작감으로는 여자들이 저런 분이랑 아유, 결혼하면 안 되죠, 평생 안 되죠. 고생합니다.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착한가 얘는 맞아요.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 이제 수정을 하면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그렇지. 네. 이기적이면 안 돼. 근데 무조건 착한 것도 안 돼.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게 필요하다. 무조건 착한 것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예.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예.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가. 저거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나이 들수록. 네. 근데요, 우리 셀코TV만 하루에 한 편 봐도 똑똑해져요. 배울 배울 게 게 많죠. 너무 많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네. 아유, 재미도 있어요. 요새 하미병의 고지식함 얼마나 핫한데요. 그래서 저는 참 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뭘 하나 배울 때 진지하게 배우는 사람. 여기서 배우는 게 아마 유교 경전이나 네. 그게 이제 옛날에 경학을 하신 분들의 네. 속성이라는 게 끊임없이 심신의 수양, 특히 네. 마음의 수양을 강조하는 게 성리학이니까 뭐 저희 얘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보다는 나는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또 배운 것을 실천하는. 제가 약간 유학에 네. 대해서는 네. 조금 이렇게 꼬여 있는 마음이 있어요. 아, 역사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선의 성리학이 조선을 만들기도 했지만 네. 조선 중기 이후의 유학의 역사를 보면 네. 사색당파에서 결국은 만국으로까지 이끄는데 네. 저런 패습이 있었다. 배우는 게 물론 중요해요. 예, 실천하는 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좋습니다. 아, 이렇게 보충 설명해 주시니까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우리가 요즘에 맞게 변형하면 늘 자신의 성장을 위해 그렇죠. 노력하는가 이게 그렇죠. 더 맞는 그렇게 것 맞는 같아요. 말이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운동이든 아니면 뭐 악기를 배우든 또 강의를 들으러 다니든 독서를 하든 늘 나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배우는 걸 좋아하는가. 친구 만나서 네. 주색 잡기에 빠지는 거하고 친구를 만나서 같이 뭔가를 배우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남자들 모여서 주색을 즐기는 것, 여자들 모여서 계속 남 험담하는 것. 수다 떠고 뒷담하는 거. 이런 친구 말고 네.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친구. 세 번째입니다. 아, 이 친구가 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사귀고 있는가. 네, 이거 중요한 얘기죠. 그쵸. 네. 네. 그 뭐 옛날부터 늘 하는 얘기를 전 100% 동의해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내가 알고 있는 친구인데 네. 그 골프 칠 때 3명인데 한 자리 부를 자리가 네. 있잖아요. 이 부를 사람에 대해서 저는 신중해요. 아, 네.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왔을 때 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네. 다른 두 명한테 혹시라도 폐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 네. 아닌지에 대해서는 늘 아. 신경을 써요. 저도 이제 사람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친구를 사귀나 보면 1, 2년 사귀어 보면 처음에 느꼈던 것과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입니다. 상대의 마음에 공감을 잘 해주는 친구인가? 중요한 얘기긴 한데 저는 네. 사실 공감이란 말에 대해서 조금 대중들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이제 공감이란 거 맞아. 맞장구. 네. 그거보다 네. 너 책 냈니? 내가 그래도 좋은 사람들한테 책 선물할게. 이건 진짜 아니, 그러니까- 폭풍 공감이죠, 사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사람들이 네. 자꾸 표현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실천. 네. 저는 그런 것도 이런 얘기하면 넌 돈 있으니까 돈 자랑한다고 얘기할까봐 내가 말 조심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공감보다도 상대가 되게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밥을 뭐 제대로 못 먹는다. 행동으로. 네, 쌀 한 가마를 보내주든지. 네. 그다음 상대가 되게 잘 네. 됐어. 축하한다 그러면 야 뭐 잔치하려면 뭐 저기 물이라도 많이 필요하니까 생수 한 박스 보내줄게. 아. 난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거 복충 설명으로 정말 좋았어요. 상대의 마음에 잘 공감하는 친구인가. 근데 입으로 말고 행동으로 진심으로. 네, 행동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에요. 자기의 이익만 쫓지 않고 타인도 도우면서 사는 사람인가.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뭐 어느 공동체 사회에서 저는 뭐 노블리스 오블레제까지 거창한 얘기를 하진 않아도 네. 어느 사회에서나 내가 상대방이랑 좀 여유가 있으면 네. 당연히 뭔가를 네. 해야 되는데 남자들끼리 만나면 이게 금방 들통나요. 아. 그냥 대충 알거든 주머니 사정. 아. 밥 먹었을 때 꼭 엠빵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 아유, 꼴배기 싫어. 근데 좀 여유 있는 친구가 오늘 네, 밤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아예 정말 그런 친구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산하고 나가. 맞아요, 맞아요. 가면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맞아요. 내가 누가 살게도 안 해. 네, 말도 안 하거든요. 네. 그 정도면 나는 친구들 사이에 타인을 네. 돕는다고 봐요. 좋습니다. 맞아요. 말 없이. 이것도 행동. 네. 아, 우리 함 원장님의 핵심 키워드가 다 행동으로 지금.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저는 네.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은 저도 저는 조금, 제일 싫어요. 네, 맞아요. 네. 그것도 나이 들어서도 계속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의리 있는가. 이제 의리라는 게 참 네. 어렵죠. 이게 좋은 사람하고 좋은 의리를 맺었으면 지켜야 되는데 네. 내가 잘못 인연을 맺어서 네. 안 좋은 사람하고 맺어진 인연도 의리로 끌려가는 거는 그건 바보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네. 뭐 이렇게 성리학에서 나온 얘기니까 내가 네. 하는 얘기예요. 조선에서 말했던 사색당파가 저 의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네. 아,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의리는 옳지 않다. 아. 근데 의리는 종류가 다 있다. 종류가 있다. 그럼 어떤 의리? 그러니까 좋은 인연. 좋은 인연. 좋은 맞습니다. 인연에 맺어진 인연이면 그냥 부부 사이에 저는 부부 사이에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의리로 네.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인연은 자식이 있으면 정말 죽을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 의리는 맺어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이 의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저는 교도소 지금 자원봉사가 12년째인데요. 맞아요. 잘못된 의리 때문에 거기 들어와 있는 친구들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네. 난 그런 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 좋아요. 자, 그 다음이에요. 오래 사귀어도 변함없이 상대를 존중해 주는가? 네. 존중이 중요하죠. 네. 근데 그것도 저는 뭐 친구라면 네. 존중까지는 너무 무겁고 배려? 뭐 그냥 네. 좀 편하게 네. 지내도 되는. 그러니까 저는 친구는 서로 예의가 좀 없어도 되는 사이가 친구라고 생각해요. 아. 끝까지 네. 예의를 차리는 사이면 네. 조금 거리 있는 사람이다. 네. 둘이 있을 때는 나이 들어도 우리 사이에는 예의 같은 거 안 차려도 돼. 그런데 타인이 끼었을 그거는 때는 당연한 그쵸. 얘기죠. 뭐 네. 남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맞습니다. 친구가 회사 사장이면 네. 여기 직원 있으면 네. 우리 이 대표께서 이렇게는 아, 얘기해줘야지.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너무 네. 예의를 차리면 네. 조금 거리가 있다. 아, 네. 그러나 타인 앞에서는 당연한 그 얘기죠. 친구를 그거는 존중- 상대의 직함을 불러줘야 아. 되고 하는 건 기본 얘기죠.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하니까 너무 재밌다. 그다음 선을 잘 지키는가. 그러니까 이건 선을 넘는다. 예, 그런 의미의. 그거죠. 선을 이제 넘는다. 되게 남자들이 네. 술 먹으면 다 드러나요. 아, 그래요?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친구 있어요. 오. 선 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주사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술을 아무리 먹어서 쓰러져 네. 토하고 그런 건 다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술 먹으면 완전히 분위기 망치는 주사를 네.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봅니다. 아,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선을 잘 지키는가, 이건 또 요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친하다고 해서 또 끊임없이 또 돈 빌려달라 이런 친구들이 그건 이미 있어요. 아니죠. 이건 진짜 선 이미 넘는 아니죠. 거죠. 그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정직한가, 겉과 속이 같은가. 저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아, 진짜 이거. 제가 저런 얘기 어려워요. 나오면 딱 하는 얘기가 네. 나는 정직한가라고 나한테 먼저 물어보거든요. 아, 네. 나는 겉과 속이 똑같으냐? 라고 할 때 나는 정직합니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걸 상대방한테 친구한테 요구해?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해봐도 100% 정직한가?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이런 대화가 가능한 친구라면 서로 좋은 친구 맞는 정도는 것 같아요. 되겠죠. 네. 나도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어. 내가 너한테 과연 다 솔직한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은 친구 아닐까. 그 정도만 예. 돼도. 좋습니다. 그다음 절제를 잘하는가? 저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네. 두 사람도 다 선을 맞아요, 넘느냐 그것도. 절제를 네. 하느냐. 예를 들어서 상대가 되게 어려워진 걸 내가 알아. 네.
저 친구 아들이 대학을 지금 들어갔어. 네. 등록금 문제가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들으면 돈을 줄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등록금 얘기를 향해서 먼저 말을 하면 아, 그 정도는 도와주긴 하겠지만 아. 뭐랄까 느낌이 좀 예. 말도 행동도 다 네. 절제가 필요하다. 네. 그다음 칭찬을 잘하는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험담을 많이 하는지 타인의 칭찬을 많이 하는지 꼭 저는 판별하라. 얼굴에 앉아서 내가 당신 흉을 보고 당신의 내용 네. 보는 건 상관없어요. 네. 둘이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서로 험담하는 거. 그건 상관없는데 여기는 네. 처음 들고 있는 우리 작가 욕을 하잖아요. 우리 네. 둘이서 앉아 얘기한다. 여기 그러면 없는 사람. 네, 그거는 하면 듣기는 해요. 네. 뭐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도 듣기는 하는데 결코 맞장구는 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분명히 이런 친구는 딴 데 가서 내 험담을 하고도 또 하겠죠. 남죠. 그 말버릇이 그 말 습관이 맞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네. 네. 그래 저도 사실 나이 들수록 또 친구들 보면 저한테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타인들한테 너무 무리하고 잘못하는데 저한테만 수십 년 잘하는 친구. 근데 제일 좋은 친구예요 나한테. 아, 그래요?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저 친구가 나한테 제일 좋은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이가 좋으면 저 네. 친구랑도 좀 잘 지내지라고 네. 얘기해 줄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여기에 이제 세 개를 보충 설명으로 더 이제 붙이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축하를 잘해주는 친구인가, 또 긍정적인가, 또 용건과 부탁 없이도 나한테 가끔 전화하는가. 그게 친구죠. 네. 아무 일 없이 전화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전화 받아보면 나이 들수록 용건 있고 부탁 있을 때만 없이는 전화를 친구들이 잘하죠. 있죠. 그거 없이는 전화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상규 교수님 모시고 나이 들어서도 좋은 친구 만나는 법, 나이 들면서 정리해야 될 친구 이런 얘기들을 쭉 해봤지만 결국은 다 인간관계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라는 주제를 놓고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손가락 꼽을 수 있는 친구 네. 너댓 명은 네. 같이 갈 수 있으면 인생을 잘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함익병 원장님 항상 이렇게 역발상을 하게 하는 질문들과 이런 코멘트들이 항상 좋았는데요. 오늘 좋은 친구 판별법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해석 또 역발상의 지혜를 보태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